당신 주변에서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의 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쌓일수록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무심코 내뱉은 말, 습관 때문입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받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냥 경험을 나누려 했을 겁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 몸으로 부딪혀 배운 것들,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꺼낸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는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겁니다. 내 방식이 맞고 너의 방식은 틀렸어. 나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어. 라는 말은 상대에게는 너는 나약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나 때는 선배한테 그런 말 꿈도 못 꿨어. 라는 말은 상대에게는 너는 버릇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나 때는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았어. 라는 말은 결국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말로 남습니다. 본인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3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위험할까요? 젊을 때 이 말을 하면 그냥 철없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직급이 있고 연륜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사깁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겪어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참고만 해. 딱 한 문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경험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단 강요하지 않을 때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짧아져야 하고 그 말 끝에는 항상 선택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번째,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맞는 말인데도 관계에서는 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미리 경고했었고 본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어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거구나.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예상이 빗나갔을 때.
그 순간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닙니다. 정답 확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는 그 가장 취약한 순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밟습니다. 한 번은 그냥 넘깁니다. 두 번은 상처로 남습니다. 세 번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굳어질까요? 살면서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 예측이 맞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 저건 안 된다고.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틀린 게 확인되는 순간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얻는 게 뭔가요? 내가 맞았다는 확인. 그 확인을 위해 관계 하나를 잃는 겁니다. 이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를 자주 듣는 사람은 다음번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실패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생겨도 혼자 삭힙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결국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가져오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진짜 속 이야기는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고립입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고립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많이 힘들겠다. 다음엔 어떻게 해볼 생각이야?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이 가진 경험의 진짜 쓸모입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데 쓰는 것.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요즘 것들은 이 말을 뱉는 순간 당신은 방 안의 모든 젊은 사람들과 대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숨처럼 나온 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직장에서 혹은 가족 모임 식탁에서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걸 몰라. 말하는 사람은 금방 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이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나 때는 마리아가 특정 상황을 지적하는 말이라면 요즘 것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를 싸잡아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도 저 말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저 사람 눈엔 나도 그냥 요즘 것들 중 하나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이 말 한마디에 한 묶음으로 묶여버립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그냥 피로함입니다. 저 사람과 대화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피로함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엔 착각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약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안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때는 강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었고, 감정을 꺼내는 게 나약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계선을 긋고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강한 게 아니라 억압된 것이었고, 나약한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생기는 일. 직장에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 유독 조용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 침묵이 흐릅니다. 가정에서 이 말을 자주 하는 부모 곁에 자녀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명절에 와도 밥만 먹고 빨리 자리를 뜹니다. 그 침묵이 익숙하다면 이미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요즘 것들은 대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살아왔구나. 어떤 게 힘든 건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세대는 다릅니다. 힘든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대화가 끊기고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배움이 생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경험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 방식이 편안할 때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네 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을 편하게 쓰기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지 않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가끔 말씀이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알고 지내야지. 이 나이에 내가 바뀌겠어? 말하는 본인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 내가 맞춰.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꺼내는 건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건넨 말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웁니다. 첫째,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이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는 솔직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갈등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관계는 천천히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강해질까요? 젊을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틀리면 바꾸고 부딪히면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그 확신이 어느 순간 자기 보호막이 됩니다. 바꾸기 싫은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게 두려운 겁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포장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고집 센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작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해? 조금만 배려해주면 안 되나? 자신의 말과 행동엔 원래 이런 사람을 적용하고 상대방에겐 변화와 배려를 요구합니다. 그 이중성을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그렇게 느껴졌구나. 좀 더 신경 써볼게.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바뀌려는 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조금씩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 한마디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5번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는 따뜻한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들과 다릅니다. 앞서 나온 4가지는 듣는 순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릅니다.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립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랑은 좀 거리를 둬.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일은 내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내가 좀 부족하잖아. 말 앞에 다 너를 위해서를 붙이는 순간 뒤에 어떤 말이 와도 비판이 아닌 조언처럼 포장됩니다.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준 사람이 되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느끼는 것.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 그런데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일은 내 그릇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좀 부족하잖아. 포장지는 이미 벗겨지고 안에 있던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박혀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건가? 그 일이 정말 내 그릇이 아닌 건가? 겉으론 조언이었지만 속으론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이 된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자주 나올까요? 나이가 들면 진심으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후배가 실수를 할까봐, 아끼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걱정이 크면 클수록 말이 강해집니다. 직접적이 됩니다. 때로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움을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앞에 붙이는 완충제가 바로 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진짜라고 해서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한 건 아닙니다. 이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를 자주 듣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알리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말했다가 또 그 말을 들을까 봐서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두려워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은 조금씩 지워집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없게 됩니다. 진짜 너를 위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짜 상대방을 위한 말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말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생각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딱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말의 주인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내 걱정을 전달하되 결정은 상대방이 하도록 두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말입니다. 오늘 5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요즘 것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 중심의 말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 내 성격, 내 걱정.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집니다.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향하던 말이 상대방을 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